지금 미투 열풍에서 좀 재조명되는 사건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꽤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청와대 청원도 4만 명이 넘을 정도로 약간 조금 좀 놀라움 주는 사건이죠. 짧게 좀 볼까요? 예, 지금 뒤늦게 알려져서 굉장히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사건이냐면 2004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2004년에 당시 29살 대학원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방학 때 이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단역 배우로 아르바이트를 간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 보조 출연자들, 단역 배우들을 관리하는 관리 반장급 어떤 관리자들이 이 여성을 상습적으로 그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반장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4명이나 되는 남성이 이 여성을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했고 예. 그리고 추가로 8명은 성추행을 한 그러니까 총 가해자가 12명인 겁니다. 이 여성이 드라마 촬영을 한 3개월간 하고 와서 집에서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집에 어떤 집기를 부수고 가족들에게 욕을 하고 예. 전에 전혀 없었던 행동들을 계속해서 가족들이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이런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조사하는데 유정걸 대표. 네. 수사 태도가 정말 지금 생각하기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롱을 하는 내용도 있어요,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죠. 그 경찰관이 수사를 하면서 조사하면서 진술 듣다가 그 피해자를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데 메모 뭉치를 집어 던지면서 이게 사건이냐 예. 책상 치면서 이렇게 위압적으로 했대요. 이게 그러니까 사건이 되느냐? 그렇죠. 그게 이런 거 갖고 어떻게 사건이라고 가져왔냐, 왜 고소했냐고 메모 뭉치를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12명한테 강간을 당하고 정신병까지 있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성병까지도 옮았다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피해가 막심한데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피해자가 조사받는 또 바로 옆에는 또 가해자들을 또 불러서 조사를 또 같이 하고 있었대요. 같은 공간에 가해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12명한테 예. 성폭행 당한 것도 참 억울하고 그런데 그거를 경찰에서 그걸 신속히 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피해자를 두둔하는 예.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가해자를 두둔하는 쪽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고소를 취하하고 나중에 그게 또 정신병이 돼서 나중에 먼저 투신을 했잖아요. 투신해서 죽으니까 또 그 자매가 같이 또 했어요. 예. 자매가 여동생이 언니를 그 단역 배우로 소개를 해줬거든요. 여동생이 무용수였는데 그 드라마에서 예. 그러니까 여동생도 자기도 죄의식을 느끼고 또 투신을 해서 예. 그 자매가 같이 세상을 떠나고 또 아버지도 속이 끓이다가 또 뇌출혈로 또 돌아가시고 예. 온 집안이 그냥 이 형편무인 지경이 됐죠. 그래서 어머니는 또 그거를 다시 해달라고 구제해달라고 또 고소를 했는데 그게 또 명예훼손으로 또 그게 역고소를 또 당하고 예. 또 1인 시위도 하고 할 정도였는데 온 한 집안이 어떻게 보면은 풍지박산이 난 1인 시위를 하다가 이제 고소로 해가지고 중단이 그렇죠. 됐다는 네. 건데 아무튼 폭행, 추행 가해자가 1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사실 조금 전에 그 윤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그 사실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그 경찰들이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그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예. 현행 법규, 당시에 있었던 법을 위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은요, 이제 성폭력 범죄를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이제 피해자, 특히 피해를 입어서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조치도 지금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중에 29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신중히 조사를 해서 이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라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실제로 경찰들이 수사 단계에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한다면은 예. 물론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만 또 그로 인해서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찰 내부의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 단장님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고소를 취하면서 끝난 사건인데 네. 다시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아니에요.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그 친고죄가 있었던 그랬죠. 네.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수사는 할 수가 없고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고소를 그 당시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렇게 경찰에서 저런 조사를 받으면서 더욱더 정신적으로라든지 이런 게 더 힘들어지고 병세가 더욱더 악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한 건데 결국은 가정이 풍비박산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가해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했는데 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면 청구 소송을 내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서 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패소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못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못 받고 부모님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하셨겠어요. 정말 딸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는데 네. 법적으로 그런 게 안 되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네. 현행 법규, 당시에 있었던 법을 위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은요, 이제 성폭력 범죄를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이제 피해자, 특히 피해를 입어서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조치도 지금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중에 29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신중히 조사를 해서 이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라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실제로 경찰들이 수사 단계에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한다면은 예. 물론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만 지금 미투 열풍에서 좀 재조명되는 사건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꽤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청와대 청원도 4만 명이 넘을 정도로 약간 조금 좀 놀라움을 주는 사건인데 짧게 좀 볼까요? 예, 지금 뒤늦게 알려져서 굉장히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사건이냐면 2004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2004년에 당시 29살 대학원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방학 때 이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단역 배우로 아르바이트를 간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 보조 출연자들, 단역 배우들을 관리하는 관리 반장급 어떤 관리자들이 이 여성을 상습적으로 그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반장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4명이나 되는 남성. 사건이 되느냐? 그렇죠. 그게 이런 거 갖고 어떻게 사건이라고 가져왔냐, 왜 고소했냐고 맹호뭉치를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12명한테 강간을 당하고 정신병까지 있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성병까지도 옮았다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피해가 막심한데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피해자가 조사받는 또 바로 옆에는 또 가해자들을 또 불러서 조사를 또 같이 하고 있었대요. 같은 공간에 가해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12명한테 예. 성폭행 당한 것도 참 억울하고 그런데 그거를 경찰에서 그걸 신속히 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피해자를 두둔하는 예.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가해자를 두둔하는 쪽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고소를 취하하고 나중에 그게 또 정신병이 돼서 나중에 먼저 투신을 했잖아요. 투신해서 죽으니까 또 그 자매가 같이 또 했어요. 예. 자매가 여동생이 언니를 그 단역 배우로 소개를 해줬거든요. 여동생이 무용수였는데 그 드라마에서 예. 그러니까 여동생도 자기도 죄의식을 느끼고 또 투신을 해서 예. 그 자매가 같이 세상을 떠나고 또 아버지도 속이 끓이다가 또 뇌출혈로 또 돌아가시고 예. 온 집안이 그냥 이 형편무인 지경이 됐죠. 그래서 어머니는 또 그거를 다시 해달라고 구제해달라고 또 고소를 했는데 그게 또 명예훼손으로 또 그게 역고소를 또 당하고 예. 또 1인 시위도 하고 할 정도였는데 온 한 집안이 어떻게 보면은 풍지박산이 난 1인 그런 시위를 케이스입니다. 하다가 이제 구소로 해가지고 중단이 그렇죠. 됐다는 네. 건데 아무튼 폭행, 추행 가해자가 1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사실 조금 전에 그 윤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그 사실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그 경찰들이 본인이 이 여성을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했고 예. 그리고 추가로 8명은 성추행을 한 그러니까 총 가해자가 12명인 겁니다. 이 여성이 드라마 촬영을 한 3개월간 하고 와서
집에서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집에 어떤 집기를 부수고 가족들에게 욕을 하고 예. 전에 전혀 없었던 행동들을 계속해서 가족들이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이런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조사하는데 유병걸 대표. 네. 수사 태도가 정말 지금 생각하기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롱을 하는 내용도 있어요,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죠. 그 경찰관이 수사하면서 조사하면서 진술 듣다가 그 피해자를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데 메모 뭉치를 집어 던지면서 이게 사건이냐 예. 책상 치면서 이렇게 위압적으로 했대요. 이게 그러니까